자, 이제는 왜 안 넘어가? 자, 이제 사업자. 그럼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고 사업자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 이거 좀 어려워요, 여기. 우리가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아요.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항상 국가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게 지자체거든요. 국가나 지자체도 납세 의무자라는 겁니다. 여기가 좀 의아해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럼 국가가 납세 의무자라는 뜻은 국가도 어떤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줘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물건을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주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상대방 사업자는 누구한테 내요? 세무서에 갖다 내죠. 그럼 세무서도 국가잖아요. 맞죠? 국가 입장에서는 줬다가 다시 우리 국가한테 주는 거니까 별 실익이 없죠. 근데 그 짓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국가가 상대방한테 1억 주고 매입을 했어요. 아시죠? 1억 주고 매입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까지 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꼭 1,000만 원 낸다는 보장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상대방이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아시죠? 그게 법인 사업자면 법인세의 매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즉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도 납세 의무자를 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요거 국가가 납세 의무자 아니다라고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네, 두 번째 사업성.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파시는 컴퓨터 대리점 있죠. 컴퓨터 대리점은 컴퓨터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세무서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파셨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 파시면 부가가치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 당근마켓에서. 근데 내가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컴퓨터 쓰던 걸 한 30만 원에 팔았대요. 근데 내가 좀 부가가치세를 좀 배웠어. 배워가지고 상대방한테 30만 원에 팔면서 제가 최근에 부가가치세를 좀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뭐 개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부가가치세 배웠으면 어쩌라고. 제가 부가가치세를 배웠고 지금 당신에게 30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10%인 3만 원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뺨을 주겠죠, 여러분들. 뭔 소리예요?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컴퓨터 대리점은 컴퓨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지 일시적이거나 오발적인 것들로 팔면은 과세하지 않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독립성.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편의점에 물건 팔죠?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부가세를 내야 안 내요? 세무서에. 안 내죠? 왜 안 내냐면, 그 사람은 물건을 팔지만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는 거잖아요.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즉 독립성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면 편의점 사장님과 같은 사람이고요. 그분들은 자신이 책임지죠. 다 자기 돈이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용되면 안 돼요. 그거는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해요. 그럼 근로를 제공한다 용역 제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용역의 제공도 과세합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야 돼요. 요 문장의 핵심. 대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시는 면세사업자 있죠. 그런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거든요.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무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사업자예요. 아시죠? 이거 좀 유념하시고. 자, 그럼 얘랑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풀러가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327페이지. (327) 자, 327페이지 13번. 327페이지 13번에 그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옳은 것 찾으래요. 옳은 것. 자, 동그라미 2번. 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뭐래요? 그럼 영리 목적 안 따진다며 여기.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안 따져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 사업자였잖아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여러분들 재화를 수입하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럼 사업자가 매입할 때만 거치고 소비자가 매입할 때 안 거치면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지구 과세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납세 의무가 유발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땡.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어요. 세법이 여러분 은근히 말이 까다로워요. 말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몇 개 더 배워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사업자의 분류. 자, 우리가 사업자는 어떻게 나뉘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낼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고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과세사업자 중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간이과세자라고 좀 보셨나요?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분 간이과세자라고 적혀져 있는 거 은근 보셨을 거예요. 그 매출액이 얼마 안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건 간이과세자건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그럼 간이과세자는 도대체 얼마여야 되냐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얼마 미만이어야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냐. 이게 최근에 좀 여러분 워낙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요. 간이과세자를 시험에 많이 냅니다. 좀 외워주실게요. 자, 떠들어 보면 여기 보시면 일단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자, 간이과세자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간이과세자는요. 직전 세법이 좀 짜증나는 게 이런 거 그대로네요. 좀 뭐냐면 직전 1, 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역자가 뭐냐면 달력할 때 역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역자가 나오면 떼고 해석하세요. 떼고. 직전 1년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전 1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실기할 때 공급 대가라는 용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걸 공급 대가라고 부릅니다. 암기하시는 거 권장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직전 1년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공급 대가 있죠. 그게 8천만 원 미만이야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냈어요.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안 돼요. 개인 사업자만 됩니다. 알죠? 그래서 법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유념. 자,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실기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러한 사업자들이 어떠한 증명서류를 발급을 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임이 아까 18점짜리 있었죠? 거기 할 때 우리가 그 증명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있거든요.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증명서류. 그럼 이 사람들이 발급하는 증명서류가 뭐냐? 자, 일단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을 해야 됩니다. 알죠? 부가가치세가 있는.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분들은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한 증명서류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 좀 암기해 주세요. 대신에 요거 좀 중요해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연역 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당초에는 여러분들 간이과세자가 다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도까지는 4,800만, 작년도 상반기까지는요, 4,800만 원 미만이었어요, 원래는. 그럼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다 영수증이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4,800만 원 이상서부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당초 했었어요. 그랬다가 간이과세자 금액을 올려준 거예요. 대신에 발급하는 증빙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더 낫겠다. 뭐냐면 4,800만 원 미만 있죠? 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하고요.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 있죠. 미만은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아이고. 네, 어쩔 수 없죠.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세법이 짜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법 공부하실 때 세법이 1년에 한 번쯤 무조건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개정된 걸 좀 외우셔야 돼요. 많이 개정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 그걸 또 새로 이제 바로 세팅을 다시 해버려야 되니까 좀 짜증나긴 해요. 대신에 세법을 공부하면, 시대에 뒤처지진 않죠. 계속 개정된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좀 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간이과세자는 다 영수증이었거든요. 그랬다가 4,800만 원 이상서부터 8천만 원 미만까지는 당초부터 원래 세금 계산서 발급하셨었어요. 그분들은. 알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알죠?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부가가치세 란이 없어요. 이분들이 발급하시는 증빙은.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세금이 부가가치세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을 떼고 계산서라고 합니다. 계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라는 걸 발급을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시험에서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출제하면 면세로 샀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면세사업자한테 샀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나중에 실기에서 안 낚여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실기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발급한다라는 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기할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좀 치죠? 자, 133페이지. 자, 133페이지의 맨 아래. 자, 2번 납세. 자, 첫 번째 칸에 영리성 보이세요, 여러분들? 영리성. 자, 전부 다 밑줄입니다. 내용에.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하고는 무관합니다.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사업성 있죠? 자, 사업성은요, 두 번째 줄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까지 밑주시고, 띄어서 사업성이 있다까지 밑주시고, 사업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독립성 있죠, 여러분들. 독립성이라는 얘는 제목에 밑줄 좀 치게. 독립성이라는 제목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 있죠, 여러분들. 자, 얘는 첫 번째 줄 끝에 수입까지 밑줄이 수입. 자,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과세 대상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 여기까지 밑주시고. 여러분들 좀 지금 하는 건 좀 이르긴 한데 거기에 수입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수입도 재화나 용역을 수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용역의 수입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걸 냈었어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용역의 수입은요, 용역의 수입은 우리가 수입할 때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관장이 과세하면 세관장. 그래서 세관장이 과세하는데 용역의 수입은요, 세관장이 포착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샤넬 가방 사오셨대요. 그럼 샤넬 가방은 여러분들 세관의 물품 통과하는 거기 보이죠? 샤넬 가방이.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용역의 수입이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마사지 회사를 하나 마사지 회사? 마사지 업체를 하나 차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마사지 업체를 차리시는데 타이 마사지. 근데 정말로 태국에 계신 분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맞죠? 마사지가 여러분 주무르는 거니까 그게 서비스죠. 용역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태국에 있는 두 분을 여러분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오시고 있는 거야. 근데 세관장이 한분을 딱 봤어. 봤더니 여기 팔뚝이 무지하게 굵어요. 거의 마동석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라오래.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잘하시게 생겼네요. 용역의 수입입니다. 과세. 이렇게 못하겠죠? 세관장이 그걸 하면 무당을 해야지. 알죠?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세관장이 포착을 못해요. 알겠죠? 좀 유념하시길. 그래서 거기에 용역의 수입은 과세 못합니다요. 이것도 유념하시고 이런 거 시험에 장난치면 잘 삭혀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134페이지. 자, 맨 위에 어디 있냐면 그 간이과세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 두 줄 밑줄입니다, 전부 다. 자,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자 밑줄 좀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회색 박스 있죠, 회색 박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치시고. 띄어서 납부 의무자 밑줄 치시고.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국가도 납세 의무자예요.
맞죠? 요 유념. 자, 그 다음에 일단 요 과세기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시죠. 여기. 자, 이제 과세기간. 자, 그럼 과세기간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걸 세금을 부과할 거냐. 그걸 우리가 세법에서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건이요? 왜요? 왜 안 좋으세요? 조택? 예, 맞아요, 맞아요. 2.5시간. 알겠어요. 자, 보실게요. 숙제는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과세기간인데요. 원래 우리가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근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년에 2번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예요, 2개. 그래서 외워주시길. 자, 일단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왜 안 나와? 과세기간이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하반기를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까지 외워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과세기간 일단. 자, 근데 우리가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법인이 신고 능력이 좀 뛰어나요. 개인보다는 법인이 신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법인은 여기 보시면 법인은 그 각 기 있죠. 1기든 2기든 앞 3개월치에 대해서 미리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앞 3개월치. 그럼 우리가 1기의 앞 3개월이면 1월 달부터 3월이고 2기의 앞 3개월이면 7월 달부터 9월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미리 신고하는 거 우리가 예정 신고다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연도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그냥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장부로 따지면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뭔가를 조회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뭐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슬퍼요. 날짜조차 입력 못하는 게. 좀 암기해 주셔야 되고 세무 2급까지 대비하시려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달부터 3월 달이고요. 그럼 우리가 뒤 3개월도 부르는 용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뒤 3개월. 그 기의 뒤 3개월은 확정 신고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여기 그래서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은 앞 3개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뒤 3개월 있죠. 뒤 3개월은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다라고 해서 4월 달부터 6월까지입니다요.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러면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일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그거 잘하시네. 맞아요.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은 2기의 앞 3개월이니까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되고요. 그럼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그렇죠. 10월부터 12월. 그 기에 뒤 3개월. 이 확정 신고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쉽죠? 그래서 일단 기간 잘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나중에 세무 2급 가시면 요거 기간 엄청나게 여러분들 내가 입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일단 기간부터 잘못 입력하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유념하셔야 되겠죠, 이거.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월 달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3월 31일 날 신고해! 그럼 사람 죽어나죠? 맞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3월 말일 날 바로 신고해라. 라고 하면 너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기간에 대한 신고하고 납부는 종료일로부터 20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그래서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마지막 날이 3월 말이잖아요. 3월 31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걸 제1기 예정 신고다라고 불러요. 제1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맞죠? 1월 달부터 4월 25일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1기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면 될까요? 1기 확정 신고는. 그렇죠. 6월 30일이 종료일이니까 7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2기, 그럼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렇죠. 10월 25일까지. 그렇죠. 엄밀히 까지. 알죠? 오해하시 딱 이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먼저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렇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시험은 법인이 출제가 되고요. 법인은 1년에 4번을 다 해야 돼요. 원칙이. 그렇죠?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 다 해야 됩니다. 1년에 4번. 알죠? 그 다음에 개인은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개인은 원칙이 예정신고가 없어요. 개인은 원칙이 예정신고가 없으면 개인은 신고 능력이 떨어져요. 미리 신고하는 걸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지서 날려요. 고지서. 얼마 내세요? 라고 그냥 고지서 날려버립니다. 알죠? 이 정도만. 이거는 나중에 하실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뒤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자, 저는 지금 사례를 무조건 1기로 할게요. 1기. 그럼 1기 과세 기간인데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4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4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하면 1기 과세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이어야 될까요? 1기 과세 기간. 상식으로 생각해, 상식. 4월 1일 날 사업을 막 했으면 1기 과세 기간은 4월 달부터 6월 달이 돼야죠. 맞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업 개시일인 4월 1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 6월 30일이잖아요. 이거를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폐업자. 그럼 폐업자가요, 5월 4일 날 폐업했대요. 5월 4일 날 폐업하면 과세 기간은 이렇게 돼 있죠. 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그죠? 그걸 과세 기간 개시일. 여기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폐업일이 5월 4일이죠. 이걸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요. 아셨죠? 아이고. 자, 그러면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자, 3번 과세기간. 이거 최근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자, 거기 첫 번째 구분에 계속사업자 있죠? 자, 계속사업자 동그라미 1번. 자, 일반과세자 밑줄 일반과세자. 자, 밑줄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간이과세자 있죠? 전부 다 밑줄입니다.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워낙 소득도 적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하게끔 해줘. 1년에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에 신규 사업자 있죠.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 동그라미 1번 일단 밑줄 좀요. 사업 개시일부터
시점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최근에 시험에 뭐 냈냐면, 다 들어보실게요. 내가 4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뭐 3월 8일 날 했대. 그럼 3월 8일부터 가요. 아시죠? 그래서 그게 신규 사업자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제목의 밑줄 사업 개시 전 등록 밑줄 사업 개시 전 등록 밑줄이고 네. 자 밑줄 좀 등록일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둘 중에 빠른 날이죠. 개시일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일 중에 빠른 날. 자, 그 다음에 폐업자. 세 번째 칸에 폐업자 있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치시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밑줄 좀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자, 실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디 갔냐? 11회 13번 득표는 아, 여기구나. 336 336페이지 336페이지 자, 336페이지 13번입니다. 13번. 336페이지 13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그라미 1번.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맞죠? 네, 동그라미 2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맞죠? 아까 우리가 수입하는 재화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한다면서요. 네, 동그라미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맞죠? 네,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으로 구분된다. 거기서 틀린 거 용역의 수입은 과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좀 은근히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이제. 자, 여기 납세지. 재미없죠, 부가세. 좀 참아요. 오늘만 참아요, 오늘만.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따분한데. 네. 오늘만 참아요. 저도 실기하고 싶어요, 항상. 저도 힘들어. 알죠? 내일부터는 실기 엄청나게 하니까 오늘만 참으시면. 자, 보시죠. 자, 납세지. 자, 납세지는 뭐냐면 어느 세무서에 세금을 낼 거냐, 즉 세금을 납부할 지역.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할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곳이 납세지입니다.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장별 과세라고 돼 있어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편의점을 해요. 편의점을 하는데 사업장이 수원에 5개래요. 그러면 5개의 사업장, 우리가
우리가 사업장별로 각각 세금을 다 신고 납부하라는 거예요. 몰아서 내지 말고 각각.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 거냐? 자, 여기인데 시험에 전통적으로 많이 냈던 게 여기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얘네들 납세지 두 개를 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해보면 자, 일단 제조업, 뭐 광업은 잘 내진 않으니까 자, 제조업은요 마지막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단순 암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하고요. 요 부동산 임대업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빌려주는 거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는 건 뭘까요? 24시간 내내 하는 것.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은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가 1년에 거의 안 팔리죠. 근데 부동산 임대는 계속 그냥 24시간 내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실제로 탈세가 좀 많이 심한 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탈세 1순위, 2순위 다 듭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좀 세무조사를 빡시게 나가겠다라는 취지가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이 내 거예요,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동산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부동산 임대했는데 남의 거면 다 임차하게. 이제 이 부동산은 제 겁니다 하고. 맞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내가 부동산을 빌려주더라도 여전히 내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서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여기 있죠. 부동산, 여기 핵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은 부동산별로 각각 등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국의 부동산의 5개가 있고요. 5개를 다 임대한대요. 그러면 5개 각각 신고 납부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세무조사 다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여기. 자, 근데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팝니다. 팔면 내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 1년에 많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몰아서 내게 해줄게 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인은 본점을 등기 많이 하죠. 지점보다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점에서 부동산 매매한 거 한 방에 내게 해줄게 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알죠? 그래서 요 2개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소재지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소재지예요. 이거 거꾸로 잘 냅니다, 여러분 시험에. 아시죠? 회계 1급은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 무인자동 판매기가 뭘까요? 맞습니다. 자판기입니다. 자, 근데 무인자동 판매기 예전에 한번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죽습니다. 세무조사를 다 나가야 돼. 자판기가 소재하는 곳 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장별로 과세를 하게 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들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고납부를 다 해요. 얼마나 귀찮게. 맞죠? 그래서 원칙은 사업장별로 우리가 과세하는 게 맞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사업장별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컴퓨터 같은 것도 없으니까 제주도면 제주도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서 나가야 되고 서울이면 서울에서 세무서 나가야 되니까 사업장 별로 과세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예외적으로 우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장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요 2가지예요. 요 2가지를 가끔 시험에 말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가끔.
맞죠? 잘 안 내는 편도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가끔 냅니다. 가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한 곳에서 몰아서 뭔가를 해줄게 라는 제도예요. 알죠? 근데 차이가 있으니까 나눴겠죠? 자, 일단 여기 효력을 가장 많이 내요. 효력을 가장 많이 냅니다. 자, 요거에 대해 설명 좀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음식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면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주고 세금 계산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핵심이 여기 보시면 제목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얘는 핵심이 여기에요. 총괄 납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납부만 총괄한다 그 뜻이에요. 납부만. 그래서 여기.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몰아서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자, 제가 만약에 편의점이 4군데가 있어요. 그럼 편의점 4군데 걸 몰아서 한 방에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건 맞는데 그 세금에 대한 신고는 A, B, C, D 각각 다 해야 돼요. 납부만 한 곳에서 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옛날에? 최근이라고 할게요. 한 2년 내면. 자, 최근에 어떻게 출제를 한 적이 있냐면,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납부만 총괄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4개의 사업장이 각각 다 부여받아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짜증나죠, 진짜. 세법은 말문제 풀면은 진짜 낚시도 엄청나게 심하게 해요. 한두 문장 가지고 틀리게끔 장난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헷갈리게 엄청나게. 어설프게 하면 틀리게끔 출제해서 실제로 세법에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이론에서요, 좀.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단위과세는 뭐냐면, 제가 아까 편의점 4군데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은 4개죠. 사업장. 하지만 사업자는 저 혼자죠. 사업자. 사람이죠, 사람. 사업자. 그 사람 단위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걸 다 한 곳에서 합니다. 모든 걸. 그 사업자, 한 사람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두요, 모두. 여기를 전통적으로 좀 많이 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내진 않는데 아주 가끔 냅니다. 아주 가끔. 그럼 주된 사업장을 어디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특히 법인인데요. 법인은 우리가 본점 또는 지점이라고 하죠. 맞죠?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과 지점이 다 됩니다. 주된 사업장을요. 여기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지점이 안 돼요. 이걸 가끔 내더라고요.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 자, 왜 지점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뭐냐면 권리가 많으면 의무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진짜 많이 준 거죠.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다 하게 하는 건 여러분 귀차니즘을 좀 없애주는 혜택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세무조사를 한 방에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권한을 많이 줬죠. 너한테 혜택을 줬으니까 세무조사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점을 세무조사를 나가면 지점께 나와요, 안 나와요?
지점끼리 같이 나와요. 본점 세무조사하면 지점을 본점이 관리하잖아요. 맞죠? 근데 지점을 세무조사하면 본점이 안 나와요. 지점을 세무조사했는데 본점이 나오면 그거 스토킹한 겁니다, 여러분들. 본점에서 난리 나, 오히려. 세무사 때문에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지점이 본점 걸 왜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보를. 아셨죠? 그래서 본점을 한 방에 철저하게 해서 지점까지 다 싹 다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점을 세무조사 본점이 안 나오거든요. 아셨죠? 근데 여기는 납부만 총괄이죠, 납부만. 납부는 지점이 많을 수도 있죠, 매출액이. 맞죠? 그럼 이거 지점 혜택 주는 거. 어차피 다른 것은 각각 다 하는 거니까. 납부 빼고는. 이해되시겠어요? 혜택을 많이 주는 것만큼 세무조사 철저하게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부터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했다가 몰아서 납부할 수 있는 얘네들 한다라든지, 알죠? 몰아서 내는 얘들을 했다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할 때는 20일 전까지, 개시 20일 전까지. 자, 밑줄 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 4번 납세지 맨 위에요. 자, 네모 1번 사업장의 범위. 자, 거기 여러분 제조업 보이시나, 제조업? 자, 제조업 밑줄 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여기에 밑줄 좀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부동산 매매업 보이세요? 부동산 매매업에 밑줄 좀 치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법인의 밑줄. 오른쪽에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밑주시고, 여기서는 법인이 핵심 법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 사업자의 개인의 밑줄 치시고, 이거 한 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요. 오른쪽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분의 부동산 임대업 보이세요? 얘는 오른쪽에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여기에 밑줄 치시고, 핵심은 부동산.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무인자동 판매기 보이시나요? 무인자동 판매기는 거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여기에 밑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 네모 3번 있죠? 네모 3번은 좀 밑줄 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136페이지는 요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밑줄 치기 좀 없어요. 이게 좀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요걸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이거 요약한 거, 이걸로. 좀 여기 복잡하게 돼 있네, 많이. 자, 10분 쉬셨다가,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